이 공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영생을 알게 되고 또 인과를 알게 되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에 내가 영생을 모르고 인과를 몰랐다면은 내 지금 한 생이 정말 부평초 같은 그런 참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생과 인과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도 내 임무고 또 내가 이 생만 아니라 영생을 내가 전무출신하면서 정말 이 공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해외와 중앙총부 그리고 기관과 교당에서 오직 교화와 교단 발전을 위해 평생을 봉직해 오신 미산 장도영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삶과 추억 W에서는 미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사님 최근에 정년퇴임을 하셨는데요. 정년퇴임을 하신 소회가 어떠신지요? 퇴임을 지난 1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한 5개월 지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현직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주위에서 퇴임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 내가 퇴임을 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보낼까 걱정도 하면서도 또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사님께서는 또 퇴임 후에 지금 또 하시고 계신 일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퇴임하고 나서 자원봉사를 이제 택했어요. 그래서 상사원 시무실에서 네. 좌산 상사님 법문 정리를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사님께서 살아오신 그간에 50년 동안 이제 교육에 봉직을 하셨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사님은 제가 배울 때는 그 말씀으로나 이렇게 배울 때 고향이 영남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유년 시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제 고향은 울산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서 아버지 직장 따라서 통영, 진주, 부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네.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해서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정착을 했는데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 거의 이제 학창 시절을 곧 그 부산에서 보내셨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원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날 어머님께서 집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원불교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아마 큰형이 있을 것이다. 그 큰형님을 좀 데리고 오라고 네네.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원불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그렇게 올라가니까 진짜로 원불교라고 이렇게 편말이 이제 써져 있는 데를 이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니까 그때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가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좀 나오게 해서 집으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원불교하고 첫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교당이었어요? 초량교당. 아, 부산 초량교당이요? 부산 초량교당. 아. 예. 초량교당은 그때는 뭐 잘 몰랐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참 역사도 있고, 또 대종사님께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또 유숙도 하시고, 네. 그렇게 참 유서 깊은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 도시 계획에 따라서 그 교당이 이제 흘렸어요. 나중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네. 참 그 교단적인 그런 참 가치가 있는 그런 성적지였는데 없어져서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향 교당인데 참 고향 많이 교당.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입교는 언제 하시게 된 거예요? 입교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큰형님이 토요일만 되면은 네. 교복을 입고 까만 책을 하나 들고 항상 어디를 가세요. 참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자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삼형제 중에 내가 막내인데 이제 막내 티를 낸다고 큰형님을 좀 따라가 보겠다고 네. 막 그러니까 야,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 치고 나서 원불교 다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만하고 고등학교 시험 치고 나서 합격자 발표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그냥 교당을 가서 입교를 했어요. 아, 그냥 호기심에 찾아가신 거네요. 글쎄요, 그게 호기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자관 무슨 의무감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고 자관 그렇게 입교를 하게 됐어요. 아,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찾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초량교당을 인연으로 이제 학생회를 다니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 교당에 다니실 때 그 학생회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그 초량교당만 그런 네. 것이 아니라 아마 네네. 그때 전국적으로 네. 학생회가 참 잘 됐어요. 아,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그 초량교당도 참 역사가 있고 이래서 네. 학생회가 참 잘 되고 그래갔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학생회 회원들이 한 50명 정도 출석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1학년 있다가 2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회 회장을 맡았어요. 오. 그래가지고 뭐 또 열심히 또 하긴 했는데 네. 그때 마침 반백년 기념대회 그 준비 기간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우리 교당에서는 뭐 교도님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시는데 네. 또 학생회에서 또 그냥 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비누 장사를 했어요. 아, 학생회에서요? 예. 네. 그 시장에 가가지고 도매금으로 네. 이제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교도님들한테 팔고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성금을 내기도 하고 네. 또 반백년을 전후해가지고 우리 참 교전들이 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가가 그때 막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등사본. 예. 네네. 이제 그것을 교도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등사판을 가져와가지고 네네. 일일이 그 음표를 다 그려가지고 등사를 하고 해가지고 교도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같이 배우고 막 그랬어요. 학생회 때 또 그런 추억이 있으셨네요. 교단 반백년이라고 하면 원기 50년 즈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진짜 성가나 그런 걸 이렇게 직접 등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눠드릴 정도라면 정말 굉장히 오래된 역사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죠. 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겠어요. 그 학생회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도 있고 하고 그래서 재미도 있었겠지만 그 원불교를 다니는 매력이 또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니신 거
있으실까요? 예, 어떤 매력이 있으셨어요 그때? 왜 나는 이렇게 원불교를 예, 다니게 됐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보통 학생에는 그 뭐 신심이고 매력이고 이런 건 별로 안 따지죠. 친구 따라서 간다고 많이 그러고 네. 심지어는 뭐 남학생은 여학생 보러 간다. 뭐 이렇게 많이. 그때도 여학생도 많았나요? 많았죠. 그래요? 예, 반반씩은 됐으니까. 이제 그렇기도 했지만은, 이상스럽게 그 원불교에 이렇게 다니는 것이 이상스럽게 느껴지지를 않고, 네. 꼭 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것이 어뢰 그냥 내 집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부담 없이 다녔죠.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원불교 교전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화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이왕 이제 원불교에 다니니까 원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더라고요. 네. 도대체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정전 대종경만 이렇게 합본된 교전이 나왔어요. 네, 네. 원불교 교전이라고. 네. 이제 그것을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이제 독파를 했어요. 대종경을 읽다가 또 감명이 깊으면은 그러다가 막 밑줄도 치고 막 별 표시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을 읽을 때마다 꼭 그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네.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 대종경 본문이 막 이렇게 입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그 젊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대종경 말씀은 상당히 좀 어른스럽다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대종경 말씀을 늘 새기면서 친구 말을 들으면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대종경을 읽고 나서부터는 네. 아이하고 어른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준이 격이 네. 좀 높아지고 좀 왠지 모르게 철학적이 되어지고 좀 뭐 그런 면이 있었죠.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 좋은 법문을 좀 학생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신문 네. 거기에다 원불교 소개도 하고 교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도 만들어가지고 네. 교무님 초청해서 부패도 보고. 원불교 동아리요? 네, 원불교 동아리. 경남고에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세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원불교 원불교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놀려대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도 교내에서 많이 원불교를 홍보를 하셨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죠. 네. 학교 신문에 나갔으니까.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출가의 마음은 내게 되셨어요? 출가 그것도 처음부터 입교하면서부터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보통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은 있었는데 유달리 일반 대학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원불교 교무가 좀 되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다른 꿈은 안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꿈이라고 해봤자 이제 원불교 교무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무님을 통해서 내가 참 세상에 봉사를 하는 삶이 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이 주를 있었어요. 교무님께서 출가를 권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이상했어요. 왜 권을 안 했었을까? 오로지 내 스스로 그렇게 발심이 됐으니까. 근데 그 초량교당은 전무 출신을 또 많이 배출한 교당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요.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안 것이지만은 네. 전국 각 교당에서 이 초량교당이 제일 전무 출신을 많이 배출을 네.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남자 선배 두 분이 네.
수계노원에서 그 이제 예비 교무로 근무를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가끔 이제 교당에 왔었어요. 네. 오면은 이제 수계노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제 아.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더라고요. 호기심이. 그래요? 예. 수계농원 하면 굉장히 힘들게 간사 근무를 하는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 경우 얘기 들으면 아유 난 저런 길 안 가야지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끌리셨을까요? 이제 그 원광대학을 가려고 입학 원서를 네. 가지고 담임선생한테 가니까 네. 담임선생이 원광대학교를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더군다나 뭐 같아요. 원불교학과 네. 전무 출신, 뭐 출가 이런 건 전혀 모르시고 아,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 대학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성적을 좋게 올리려고만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나를 설득을 시키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그냥 원광대학을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우님한테 원광대학 가겠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밖에 나를 겪어보지를 못했을 것 아니에요. 네. 교우님이. 네. 그러니까 이 전무 출신이나 종교 생활 이것이 참 그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가를 한다 그러니까 뭐 교당 사정도 있고 그랬었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승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정 그러시면은 내가 수계농원이라도 가겠다고 네. 그 힘들다고 하는 그런 농원에 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전무 출신을 내가 예. 할지 안 결단 할지 내겠다고 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간사 근무는 또 안 하셨다면서요. 바로 진학을 하시게 됐다면서요. 이제 간사 근무를 하는가 어쩐가 그것도 몰랐어요. 네. 모르고 이제 바로 원불교 학과를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 수계농원을 가는 것하고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했는데 네. 학교는 이제 승인을 안 하시니까 그럼 수계농원이라도 가겠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무님의 정식 추천을 받아서 원불교학과에 바로 이제 진학을 하시게 됐나요? 그 속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째서 또 바로 또 학교를 가라고 하시는지를. 그런데 아마 교당 그 경제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으셨던지 그 여자 교도님 한 분을 저를 학비를 대주시도록 네.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음모님을 네, 인연을 맺어주셨군요. 네. 아.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모님도 네. 그 큰 아드님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이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라 생각하고 아마 학비를 좀 대줘라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음모님이 누구셔요? 예, 지금 김일덕행 교도님이셨는데 법사님이신데 네네. 지금은 이제 동네 그 수양원 예. 거기 지금 이제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음모님의 은혜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럼요. 네. 그 학교 다닐 때 꼭 방학 때마다 기회 나는 대로 또 찾아뵙고 네. 또 더군다나 그 큰 아드님이 또 저하고 동기 동창생이라 네. 예, 또 각별히 또 그렇게 잘 대해주셨어요. 네. 그 이사님께서는 일원 과정이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불교학과에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부모님께나 이제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족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저희 집안에는 그 작은 집에는 예, 비구니가 한 분 계시고 그런 정도로 불교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 네. 저희 집안에는 뭐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큰형님이 그 원불교를 네. 다니시니까 네.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알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원불교를 가겠다고, 다니겠다고 네. 이렇게 이제 했고, 또 그때 뭐 반대는 안 하셨겠죠. 출가가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막상 제가 출가를 할 당시에는 큰 형님은 월남전에 가 계셨고, 아, 작은 형님도 군대 가 계셨고, 아,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어머니는 참 저에 대한 기대가 크죠. 네. 응? 마지막 막내가 네.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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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정말 참 집안을 좀 일으켰으면 예.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텐데 네. 차마 출가하겠다 말을 못 꺼내죠. 응? 그런 기대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출가를 마음을 먹고는 제 옷을 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예. 표시 안 나게 네, 네. 조금씩 네. 교당으로 갖다 날랐어요. 아. 이 품에다 넣어 가지고. 네, 네, 네. 어? 아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알으셨던가 봐요. 아니 그래서 교무님이 어머니가 교무님을 찾아갔어요. 그 마침 보니까 어머니하고 그 교무님하고 동갑이세요. 연세가. 네. 그래가지고 네. 뭐 두 분이 서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가 봐요. 네. 뭐 당연히 뭐 교무님은 출가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설득을 시켰을 것이고 네. 어머니는 원불교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시고 더군다나 뭐 출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해가 부족하시니까. 원불교에 이제 아들 뺏기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은 교당에서 나오셔가지고는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네. 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던가 봐요. 그 물어보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아, 근데 어디 한 군데를 가니까 당신 아들은 집안에 있을 사람이 아니요. 그러더래요. 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것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뭐 하라 마라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계속 옷까지 계속 갖다 날랐죠, 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무언에 이제 승낙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죠. 그리고 뭐 지금도 그래요.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네. 큰 형님은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도 별로 원불교하고 인연도 안 맺으시려고 그러고 또 저가 이 출가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고 근데 작은 형님만 조금 이제 저를 이해해 주시는 이제 그런 정도 되죠. 물론 저도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족 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야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뭐 불공도 많이 했죠. 네. 했는데도 네. 자, 소위 말해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내가 큰형님한테 그 참 무척 힘들대요. 가족들이 이제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굉장히 그게 편할 텐데 예. 그렇게 이제 찬성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교육에 임해 오셨던 거네요. 예. 이제 그러면서도 교무님으로부터 뭐 충분한 물론 이제 추천서는 써주셨지만은 충분한 뭐 추천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내 스스로도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이래서 참 그때 수계 농원에 가서 근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이제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네. 정말로 그 수계 농원이라는 데는
참 원불교 사관학교 같은 그런 예, 예. 곳이라고 막 그러더란 네,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뭐 난들 못할 거 뭐 있겠냐. 응? 정말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뜻과 같이 되지를 않고 이제 교학과 와가지고 원불교 학과에 와가지고 4년 동안을 지내면서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점 나오면 됐고 정말로 내가 이 4년을 나가지 않고 여기 참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이 과제였어요. 네. 그 수계농원 아까 이제 사관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수계농원에서 근무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곳에서 근무를 다 마치고 나오면 교단에서도 이제 밖에서도 다 인증을 할 정도였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그게 아쉬워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미사님께서도 그 과정 다 거치시고 50년 동안 교단에서 봉직하시면서 외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리가 인증을 하시고 또 이제 많은 대중이 인증을 해준 그런 삶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원불교학과에 진학을 하면 보통은 또 출가 감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당시에 미사님께서 다니시던 원불교학과 1학년 때 이제 출가 감상담 했던 그 당시에 그 도반들을 봤던 그 분위기는 어땠나요? 우리 동기생들이 한 22명 정도 됐어요. 네. 이제 여자 여학생들이 더 많고 이제 그랬는데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야회를 보면서 네. 1학년들이 출가 동기를 발표를 해요. 네. 참 더 궁금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 어떤 동기생은 4년 안에 성불을 하겠다고 이렇게 막 장담을 하고 네. 또 어떤 동기생은 4년 안에 큰 힘을 얻어가지고 우주의 축을 막 흔들어 보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혀 뭐 깊이 아는 것도 없고 참 부럽기도 하고 그 동창생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대로 참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소박하게 그렇지만 신근은 확실하게 이제 내가 뿌리를 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임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그 간사 근무를 하지 않고 가면 보통의 경우는 학교 다니고 그 방학 기간을 이제 잘 활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학창 시절에 그 네. 방학 때는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제가 집안도 원불교 하고 인연이 없고 또 주위 이제 출가하고 나서도 주위 인연도 그렇게 이제 많은 편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수계농원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나도 좀 참 인정을 받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과정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4년을 수계농원에서 근무한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4년 동안에 뭐 밭일이든지 논일이라든지 뭐 또 작업일을 할 때마다 참 내가 내 스스로 참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도 하면서 부산에서 살면서 언제 뭐 논에 한번 들어가 봤겠어요? 네. 호미도 안 잡아봤죠. 그렇죠. 어? 공부만 했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참 즐겁더라고요, 그것이. 아, 심지어는 똥찌개를 다 지어봤거든요. 예? 학창 시절에요? 학창 시절에. 네, 네. 부모님들이 알아서 난리가 나는데. 그 똥찌개를 지고 가다가 하면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막 이렇게 덮어 쓰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기억도 있는데. 네. 자관 내가 이 4년을 무사히 잘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주로 이루었는데 네. 특히 이제 이 방학 때만 되면은 조금 아쉬운 것이 네. 주위에 인연이 없으니까 네네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네. 여름 방학 때는 이제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초량교당도 가서 출가 동기 이야기도 발표도 하기도 하고 네. 뭐 참 인연 닿는 데로 가서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겨울 방학 때는 겨울 방학이 2달 반이나 되거든요. 네. 그 긴 시간에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기생 중에 그 남원 운봉교당 출신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그 동기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봉에는 네. 눈이 많이 온다고. 아,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내가 그냥 귀가 바짝 뛰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네. 부산에는 눈이 안 오거든요. 아, 맞다. 그냥 눈이 오면은 그냥 정말로 난리가 네, 나요. 애기들은 네, 네, 그냥 네, 좋아가지고. 네. 아, 근데 익산에 오니까 정말로 눈이 많이 와요. 그냥. 나는 눈이 온 날이 제일 좋더라고. 근데 운봉이 또 그렇게 눈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예. 이야, 그 눈 한번 보러 가보자. 어? 얼마나 많이 오길래. 그래서 눈 보러 운봉을 갔었어요. 겨울방학 때. 네. 그 이제 큰 가방을 하나를 이제 짊어지고 남원을 거쳐서 운봉을 이제 도착을 했는데 조금 이제 저녁 때 무렵이었어요. 네. 해가 이제 막 졌을 때 좀 어둑스름했는데 네. 이제 처음 길인데다가 온 사방이 다 눈이 덮여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침 지나가는 사람한테 원불교 운봉교당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도톰한 그 지형을 가리키면서 네. 글로 가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어둑스름한데 골목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톰한 그 산을 보고 무조건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길도 아니니까 그냥 빠지기도 하고 그냥 엎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혼자 찾아가신 거예요? 혼자 찾아갔죠. 그 운봉교당을 딱 갔는데 네. 가니까 그때 당시에 교무님이 예. 지금 좌산 아. 예, 상사님이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1학년에 장도영 교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아니 이 밤중에 왜 이렇게 다니는가 그 말씀이 첫 말씀이지요. 그 왔다고 고생했다 뭐 그런 말도 안 하셔요. 어? 그래가지고 방학을 2달 반을 그 운봉교당에서 그래 보냈어요. 뭐 주로 뭐 하셨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그 지금 총부의 그 공예당이라고 네. 그 동방 서방 이렇게 둘로 나눠진 큰 방에 네. 한 방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이렇게 안전뱅이 책상을 놓고 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책꽂이에 뭐가 있는지 다 보게 되죠. 네네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초기 교서, 뭐 오래된 뭐 원강지 이런 것들이 많이 꼽혀 있어요. 네. 꽂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뭐 인연이 없으니까 전혀 그런 책이 없더라고. 그 가만 생각에 저기 뭐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 저런 것을 가지려면은 이제 와서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 책에 목차라도 빼면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운봉교당을 가니까 그 운봉교당도 상당히 역사가 있는 교당이거든요. 네, 네. 그 가니까 그 방에 그 책꽂이에 원강지가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회보, 뭐 월말통신 뭐 이런 거 쭉 다 꽂혀 있더라고요. 네, 네. 야, 정말 이게 됐다. 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인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는 그 초기 교수 처음부터 계속 이제 목차를 갖다 대학노트에 쓰기 시작했죠. 한 얼마나 걸렸는가 모르겠어요. 약간 막 손이 아플 정도로 밥만 먹고 나면 그 목차를 다 빼가지고 대학노트가 한 2권 반이나 됐나? 다 쓸 때쯤 되니까 그 자산 상사님께서 그 나도 똑같이 하나 써줘서 그러시네요. 그때 뭐 복사기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복사기가 없으니까 일일이 또 그걸 대학노트 2권만을 다 쓰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색인 목록 그 예. 제목만 쫙 나열한 예. 그 정리한 것을요. 그래가지고 그 네. 이제 그러고는 그 방학이 이제 끝나고 네. 이제 개학해서 기숙사로 왔는데 나중에 자산 상사님께서 교정은 그 당시에는 교무부장이었어요. 네. 이제 교무부장으로 오셨는데 저는 또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와가지고 네. 인사를 또 드리니까 네네. 뭐 조그마한 책을 하나 내놓으셔요. 예예.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고 문의무. 그래서 이것이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자네가 그 적어줬던 그 목차를 가지고 요 책으로 만든 것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그 참고 문의무가 많이 도움이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렇게 또 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자료를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예.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 이제 스승님들을 많이 또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훈증받은 그런 기억은 어떠셨어요? 네. 우리 기숙사에서는 보온법회라 그래가지고 예. 대종사님 당시 때 계셨던 그런 선임님들 한 분씩 모셔가지고 법회를 이제 보고 그랬었어요. 네. 정말 그런 말씀을 그 법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대종사님을 꼭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실감을 그렇죠. 느낄 정도로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이제 다른 말씀 다 좋은데 그 말씀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전무출 씨는 사랑방 목침같이 살아야 된다. 사랑방 목침이요? 네. 목침이란 말 그대로 나무로 된 벽에. 네. 예? 이 사랑방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눕고 싶은 사람들은 무슨 베개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 서로 자기가 가서 베면은 주인이요. 사랑방 목침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전무출 씨는 일단 교단에 내놓은 몸이기 때문에 네. 교단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디 가서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내 교육 생활에 참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네. 삶과 추억 W 지금 미산 장도영 원로교무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사님 그 원기 57년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시게 됐어요. 네. 교무로서 교육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그 중앙훈련원으로 부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중앙훈련원이라고 하면 지금의 중앙중도훈련원의 전신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훈련원 그때 당시에 훈련원은 어떤 곳이었나요? 중앙훈련원은? 내가 참 그 행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훈련은 초기 이제 시작할 때 네. 근무를 했으니까요. 네. 그때는 그렇게 뭐 딱 이렇게 지어진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일단 하나 새로 기관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총부 안에서 대각전이 강의실이고 숙소는 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정항원도 여자 네. 숙소로 하고 네. 남자들은 또 중간중간에 있는 뭐 구정원이든지 이런 데서 또 숙소도 하고 막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훈련 진행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대각전 갔다가 숙소 갔다가 식당 갔다가 막 그냥 총부 군회를 정말로 손바닥같이 이렇게 뱅뱅뱅 돌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하도 바쁘니까 내가 자전거를 다 하나 사가지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총부군에서 자전거를 탄다 보면은 네. 이거는 완전히 이변이에요. 어른들께서 네, 네. 뭐가 그리 바쁜데 자전거를 다 타고 다니는 거 막 그러실 정도였어요. 네.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네, 네. 이제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중앙훈련은 두 번째 들어갔었어요. 두 번째 근무를. 그러셨어요? 예, 네. 그때 네. 지금 그 대학원 대학교 네, 네. 그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때 이제 중앙훈련원이 거기였잖아요. 네. 그때 처음 지어진 건물에서 또 근무를 하셨어요? 네, 두 번째 들어가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막 살 것 같더라고. 네? 내 집 마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네. 그 총무 군의 그 넓은 데를 안 다니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예, 되니까요.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때 훈련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 훈련 분위기는 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진행을 맡았는데, 교역자가 남녀 합해서 한 500명 정도 됐어요. 한 번 훈련 날 때요? 한 번 훈련을, 한 번 훈련 나는데 500명. 네. 그리고 20일간 정도 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오신 교무님들은 네. 단순하게 가방 하나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뭐 입을 짐도 있고 장화 막 옷가지며 뭐 거창했어요.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제 총부에 뭘 갖다 드리려고 네. 막 음식 있고 네, 뭐 네,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뭐 심지어는 그 초량교당 네. 교무님이 오신다고 네. 익산역에 나가니까 네. 기차에서 내리는데 보따리가 네. 11개예요. 네? 그 정도로 네. 내 집같이 그렇게 어른들께서 그렇게 살으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큰 마음으로 이제 예. 다녀가시는 예. 연례 행사로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네. 건의를 했어요. 네. 이것을 1년에 그 이제 연말에 총회를 하잖아요. 예. 그 총회 전후로 해가지고 네. 앞에 250명, 네. 뒤에 250명 이렇게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때는 1회만 한 거예요? 예. 1년에 한 번? 예. 근데 마침 이제 그 말씀을 대산 종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올렸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승낙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역자 훈련이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기도 하고 뭐 기별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랬군요. 계속 진화의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그래도 보람은 크셨겠어요. 그러죠. 네. 약간 그 뭐 고생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무님들 뭐 말씀 잘 따라 주시잖아요. 네. 그 훈련 분위기도 좋고 다 그랬어요. 이제 중앙훈련원에 이어서 수유단에 또 사무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네요. 예. 그 마침 어떻게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자산 이제 종급사님께서 또 거기를 또 일을 보라 그러셔가지고 사무처장으로 9년간을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냥 했는데
뭐 제가 제 나름대로 무슨 뭐 경륜이 있고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좌산 종법사님 경륜을 받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수의단에 오시면은 의장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거든요. 네. 종법사님이 이제 밖으로는 종법사님이시고 네네네네. 예. 수의단에 오시면 이제 의장님으로 네네. 이렇게 이제 모시는데 네. 약간 그 9년 동안 알게 모르게 참 그런 경륜을 받들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제 능력이 부족해서 좀 저성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의단원들이 원래 겸직을 안 하게 돼 있는데 예. 이제 교단 형편상 겸직을 하게 되고 이제 교구장도 하시고 기관장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수의단회가 좀 소홀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그랬던가 봐요. 예.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어찌 교단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임위원회 수의단원님들을 분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임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네. 또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또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전문위원 이제 그분들은 수의단원들이 아니죠. 예. 전문위원회를 또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건 전문위원들 발표도 많이 하고 또 상임위원들도 자주 모일 수가 없으니까 화상회의를 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또 많이 전산실하고 또 네. 협조 받아가지고 또 많이 좀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전에까지는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거의 모든 회의 자료나 이런 게 지면으로 나오지 그렇죠. 않았어요? 회의 자료가 전부 다 네. 이제 종이로 다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제출이 됐는데 네. 또 한 분이 또 수의단원님 한 분이 또 건의를 하셔가지고 네. 노트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변화가 있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또 다 일괄적으로 구하면 좋겠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네. 그냥 깐깐히 본인들이 있으면 다 가져오고 없으면 또 다른 거 빌려서 채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참 노트북을 놓고 회의도 해보고 또 회의실에 그 와이파이 그런 기능을 다 갖춰가지고 또 해보기도 하고 화상회의 한다고 또 전산실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의단원님이 총부에 안 오고도 현장에 계시면서도 또 그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하게끔 하고 막 이제 그런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위협한 것이 많았죠. 그 수의단회 하면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잖아요. 의결기관인데 다른 어떤 곳보다도 또 중앙총부에서 수의단회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면 굉장한 또 사명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위로는 또 종법사님을 받들고 또 그 뜻을 받들어 드려야 되는 어떤 그 또 소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모시고 받들면서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종법사님을 제가 모실 때는 좀 그 법무실에서 모시는 거와 좀 다르게 네네. 상당히 좀 사무적이고 좀 행정적인 면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속속들이 다 그 경륜을 다 받들어 들이지는 다 못해요. 일단 한 분은 일과가 끝난다고 이제 잠자리에 들라고 네. 밤에요. 예, 불을 껐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자선 종국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는데 무슨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지금 좀 가져오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또 입고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또 찾아서 또 조실에 갖다 드리고 좀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무슨 그 참 경륜을 실현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참 집념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네. 그런 걸 배우면서 정말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받들어지를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유무념 시계를 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도 들어가기 전에도 유무념 시계가 있었는데 조금 그 고장이 좀 잦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그 유무념 시계를 만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성공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자관 그 좌산 종고사님께서는 이 교법을 어떻게 이 현실에 구현할 것인가, 네. 그것이 참 과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유무념 시계도 그런 교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